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탁한 공기에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영하 2.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데요.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까지는 미세먼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기가 정체돼 있어서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호흡기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경주의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2.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낮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옷차림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까지 눈이나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3cm 정도가 되겠고요. 비로 내린다면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4도가량 낮게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8도에서 10도까지 오르면서 울진 지역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지만 경주는 어제보다 2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늘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6도에서 7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확진자 수가 폭증할까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포항시 북구 주점과 관련해서는 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만 210여 명이 됐습니다. 문제는 방역 당국이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가 30여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젊은 연령대 위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N차 감염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우리 일상 어디서나 환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감염 경로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검사를 받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가지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주에서는 3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한 체육 입시학원에서 16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앞서 한 체육학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원생과 가족들이 대규모 감염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밖에 동국대 경주 캠퍼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한 명이 확진돼 50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가족 감염이 많고 거의 방역에 취약한 체육시설 쪽으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을 앞두고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주시고 경북 지역의 오미크론 비중은 69.6%로 매우 강한 전파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치명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확진자 격리 기간을 줄이고 밀접 접촉자도 백신 접종을 한 경우 격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델타의 5분의 1 수준의 치명률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의료체계의 부담이나 사망 피해에 있어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는 29일부터는 지역에서도 자가 검사 키트를 사용하는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됩니다. 자가 검사 키트를 먼저 하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어제 포항제철소 사망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 대표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포스코의 지주회사 전환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임원진의 꼼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고 현장을 둘러본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하청 노동자가 위험에 내몰렸다는 겁니다. A 구역에서 작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망사고 발생한 곳은 B 구역이었다. 전혀 몰랐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것은 원청 하청 구조가 아니었다면은 발생할 수 없는 안전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포스코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안전에 투자하고
작업 중 설비 가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6대 안전조치를 세웠다지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 3건 모두 기계를 멈추지 않고 작업을 하다 발생했습니다. 모든 장비들은 세우고 시동 끄고 문 잠그고 다 한 다음에 작업을 시행하는 게 포스코의 원리 원칙이거든요. 포스코가 말했던 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속노조가 집계한 포스코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최근 4년 동안 24명.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되지만 법의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와 처벌 수위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처벌받지 않는 법이 된다면은 여전히 현장에서 중대재해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우선하는 그런 현장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의 지주회사 전환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임원진의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실제 책임을 다 피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고요. 말단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만 묻게 되는 이런 형태로 갈 것이고, 포스코는 지주회사 전환은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무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어제 성명을 내고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지주사로 전환되면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되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의 의무도 피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지주사 전환은 포스코가 배출하는 오염물질과 이로 인한 공해 문제를 축소하려는 수단일 뿐이라며 지주사 전환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성명을 내고 포스코의 수도권 이전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과 본사 이전은 지방 균형 발전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시대 역행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등 전국 9개 지자체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규모 10위의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인구 절반 이상의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도시는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같은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진군 관내업자에게 청탁과 금품을 받은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 2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500만 원, 추징금 9,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세진 전 의장은 골재 채취업자에게 2017년부터 3년간 인허가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1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45명, 지난 5년간 우리 주변 일터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입니다. 더는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런 염원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가장 윗선인 최고 경영자에게까지 일터의 안전관리 책무를 무겁게 지우자는 겁니다.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손은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망사고 같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이젠 현장 책임자뿐 아니라 사업주와 경영자도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에 상한은 없고 하한선이 생긴 겁니다. 동시에 기업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경영자는 현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없애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어 지켜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소홀히 했다 사고가 나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일터에서의 안전의식이 크게 바뀔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그런 강한 의지와 실천이 현장 근로자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기업의 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결과적으로 중대재해가 예방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법 적용을 받는 곳은 전체 사업장의 1% 수준입니다.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과 공사비 50억 원 이하의 건설 현장은 2024년까지 예외로 둔 탓입니다. 그중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자의 80%가 발생한다는 것,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선 불법 도급이나 최저가 낙찰제 같이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이 법으로 해결하기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근데 그걸 위해서 공사 기간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공사 비용도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런 거를 담는 게 아니니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과 공사 발주처 등으로 책임과 처벌 대상을 확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건설안전특별법이 현재 발의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설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둔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원산지 표시도 하지 않고 팔거나 인지도 높은 브랜드로 둔갑시키고 있는 건데요. 김서연 기자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설 대목을 맞은 안동 중앙 신시장의 한 떡집. 주문 고객 명단이 빼곡하게 적혀 있고 떡국용 가래떡을 담은 박스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가게 어느 곳도 심지어 포장 박스에도 원재료인 쌀의 원산지 표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쌀은 어떤 거 사용하세요? 가래떡 굽는 거. 한국쌀이랑 미국쌀이랑 혼합된. 미국산. 그러면 국내산 쌀이랑 미국산을 혼합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이건 따로 쓰죠. 떡집 창고에는 미국산 쌀 포대가 쌓여 있습니다. 가공용 쌀 이거 미국산 받아 쓰시네요, 어머니. 그죠? 국내산 쌀 40kg 한 포대 가격은 10만 원 안팎. 국내산의 3분의 1 값도 안 되는 미국산 쌀로 떡을 만들어 부당 이득을 본 셈입니다. 이번에는 안동 농산물 도매시장. 상당수 중도매인들이 사과 박스에 청송사과라는 편말을 붙여 팔고 있습니다. 사과를 낙찰받은 경매장에 들어가 보니 사과가 담긴 박스는 모두 국내산만 표기돼 있을 뿐 청송이라는 원산지 표시가 없습니다. 생산자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도 없는 사과가 이름값 높은 브랜드로 둔갑돼 팔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청송 사람이 내도 청송 사과가 아니라 옆에 예천에서 무성에서 재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사장님? 그거는 그렇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이달 말까지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설을 맞이해서 단속원 157명과 명예감시원 1,300명가량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원산지가 의심될 때는 1588-8112번으로 언제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을 앞두고 경북에서 적발된 업체는 57곳. 이 중 32곳이 원산지 바꿔치기를 했고 25곳이 원산지 자체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택배 배송을 가장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경찰이 주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명절 선물 택배 배송을 가장하거나 설날 특별 대출 상품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선물 배송조의 문자 등을 받고 본인 인증을 하거나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알려주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에서는 보이스피싱이 1,380여 건이 발생해 피해액이 329억 원이었습니다. 경주시는 어제 지역 4개 대학과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와 지역 4개 대학은 지역사회 상생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 감소 등 지역 대학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대학협력팀을 만들어 대학교 반값 기숙사, 경주사랑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근해어선 감척 계획을 수립하고 어민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저인망과 트롤 등 어획 광도가 높거나 어업 경영 여건이 악화된 13개 업종을 감척 대상으로 지정해 다음 달 9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오늘까지는 미세먼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기가 정체돼 있어서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호흡기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경주의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2.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낮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옷차림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까지 눈이나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3cm 정도가 되겠고요. 비로 내린다면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4도가량 낮게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8도에서 10도까지 오르면서 울진 지역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지만 경주는 어제보다 2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늘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6도에서 7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